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중장년층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계란을 매일 먹는데도 왜 힘이 없죠? 근육이 자꾸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고민인데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계란이 단백질의 대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도 막상 힘이 없고 장바구니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은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그리고 흡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식품연구원과 워싱턴 주립대학교 공동연구에서도 밝혔는데요.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보다 얼마나 흡수하고 활용하느냐가 근육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란이 단백질이 아예 부족한 게 아니라 단백질 밀도가 더 높은 음식들이 따로 있고 노년층에게는 계란보다 더 잘 맞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노년층에게 훨씬 먹기 쉬우면서도 근육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보내는 2가지 원리, 바로 수분 섭취와 단백질 분배, 식사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첫 번째 음식이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러분, 그릭 요거트 좋아하시나요? 한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지만 사실 중장년층에게 훨씬 더 좋은 음식입니다. 일반 요거트 말고 반드시 플레인으로 된 그릭 요거트가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100g 기준으로 9에서 1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계란 1개가 약 6g 정도니까 훨씬 높죠. 일본 가나자와 의과대학 연구에서 밝혔는데요.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근육이 오래도록 분해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죠. 특히 아침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치아가 약해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그냥 퍼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가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만 넣어 드시면 단백질 흡수 속도가 더 좋아집니다. 여기에 정말 간편한데요. 이렇게 매일 먹으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여기에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2번째 음식이 바로 오늘의 핵심, 동태입니다. 동태가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생선하면 기름 많은 고등어나 연어만 떠올리는데 의외로 동태는 흰살 생선 중에서도 단백질 밀도가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100g 기준 단백질이 약 23g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거의 4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서도 동태의 단백질 순도는 매우 높고 지방은 거의 없어 소화 부담이 적다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 고기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최적입니다. 씹을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또 워싱턴 주립대학교 생명영양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해외 저널 논문에 따르면 흰살 생선 단백질은 단백질 흡수 지수, 즉 소화와 흡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30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단백질 분해력이 떨어지는데 동태는 이 과정을 훨씬 쉽게 해준다고 해요. 조리도 간단합니다. 동태탕, 동태조림, 동태전부침 등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국물 형태가 흡수율은 제일 좋아요. 따뜻한 국물이 근육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동태와 무, 파, 마늘만 넣고 푹 끓이면 한 끼 훌륭한 고단백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동태탕 한번 끓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음식이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서양식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사실 우리 전통 식단과도 잘 맞습니다. 예로부터 콩은 근육을 살리는 음식으로 전해 내려왔고
요즘 현대 영양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렌틸콩의 단백질 함량은 건조 기준 100g당 25g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밀도 자체가 아주 높은 식품이에요. 게다가 철분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좋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어서 당뇨가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도 안전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렌틸콩이 밥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점이에요. 밥 지을 때 렌틸콩을 10% 정도만 섞어도 밥이 훨씬 단단해지고 단백질 함량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에 렌틸콩밥 한 공기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도 줄어들어요. 음식 하나로 근육체 중혈당 관리까지 동시에 가능하다니 얼마나 실용적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단백질들이 진짜 근육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고 오히려 배만 나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물입니다. 네, 물이에요.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려면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노년층의 만성 탈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하루 수분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물이 부족해지면 근육 힘이 바로 빠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근력은 10% 정도 떨어진다고 밝혔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하루에 4번만 물을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자기 전에는 조금만 한 컵. 이렇게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는 길이 열립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육 기능 차이가 연구에서 수치로 확인되었는데요. 꾸준히 물을 마신 그룹은 근육 반응 속도가 15% 정도 더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습관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단백질 분배 식사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거의 안 드시고 점심도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근육 감소의 큰 원인입니다. 한국식생활연구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약 2530g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하루 단백질을 3끼로 나눠 먹어야 근육이 조금씩 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목표 단백질이 60g이면 아침 20, 점심 20, 저녁 20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10g, 견과류 조금 더하면 15g 정도는 됩니다. 점심에 동태탕 한 그릇이면 단백질이 20g 넘게 들어옵니다. 저녁에 렌틸콩 섞은 밥 한 공기 먹으면 15g 이상. 이런 식으로 분배해주면 하루 내내 근육이 단백질을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원리를 실천하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아도 근육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노년층 식사 연구에서도 단백질 분배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30%나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근거들이 이미 국제영양저널에서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계란만 먹던 식사에서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침엔 그릭 요거트, 점심엔 동태탕, 저녁엔 렌틸콩밥. 그리고 하루 4번 물 마시는 습관, 단백질을 3끼로 나누기. 이 4가지 원리는 여러분의 근육과 기력을 다시 깨워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힘 빠져서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